안녕하세요. 지난번까지 한예기비를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렸던 농원 김홍식입니다. 오늘부터는 광개토왕 비문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글씨들이 거의 전부가 중국의 서체를 모방해서 왕이지체니, 구양순체니, 안진경체니 배우고 익히고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광개토왕 비문과 추사체, 이거는 고유한 우리 서체라고 할 수 있겠죠. 광개토왕 비문은 고절하고 기교를 부리지 않은 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 자체는 예서도 아니고 전서도 아니고 해서도 아니고 행처는 더군 아니죠. 거의 결구법은 해서에 가깝고 획은 전서에 가깝고, 그렇다고 예서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혼합돼서 고유한 서체를 만들어낸 독특한 서체인 호태양비문입니다. 이 호태양비는 장수왕이 414년에 부왕인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문인데 크기가 엄청 커요. 높이는 6m, 넓이는 3m, 사면에 고루고루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4행이고 한 행에는 41자씩 썼어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가로 세로 3cm. 그래서 전체가 한 1800여 자 돼요. 일반적으로 예서는 가로로 넓어요. 해서나 전서는 세로로 길죠. 이 호태양비 글씨는 가로 세로 3cm면서 정방형에 가깝게 비율이 같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획 자체가 예서가 가지고 있는 강약이 전혀 없이 전서처럼 굵기도 거의 같고 결구는 해서에 가깝고 그런 비문입니다. 중국 길림성 지반현에서 어떤 농부가 1882년에 발견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비문이죠. 그래서 이 글씨는 사면에 음각되어 있어요. 판독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비문을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서예 도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강의했던 한예기비 앞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붓글씨를 연습하려면 문방사우가 필요해요. 문방사우는 붓, 벼루, 목, 종이, 이 네 가지죠. 우리가 연습할 붓은 18호 우모필이면 좋아요. 이와 같은 거요. 이게 중국제입니다만 값이 한 5, 6만 원 할 거예요. 가게에 가시면은 이걸 구해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4군자용인데 8호인데 호가 더 길어요. 호가 더 길면은 글씨를 연습하는데 초보자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 호가 긴 걸로 연습해서 익히게 되면 필력이 증진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군자용이 붓을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권장하겠습니다. 18호 4군자용 붓입니다. 이것도 우모필이에요. 그 다음에 벼루는, 작은 벼루는 먹물을 담는데 좀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사각벼루인 경우는 넓이가 한 20cm 정도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형 이런 벼루는 지름이 한 20cm 이상, 이런 벼루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벼루는 돌벼루야 돼요. 가게 가시면은 이런 벼루들이 모양들이 예쁜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골라서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먹은 좀 큰 거를 쓰세요. 이 정도로 큰 거를 쓰시면 되겠어요. 먹을 갈면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먹을 가는데 한 30분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처럼 타는 먹물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선지는 기계지를 쓰시면은 먹물을 잘 먹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화선지를 쓰시면 되는데, 이건 연습지입니다. 화선지 크기는 이 길이를 배로 늘리면은 이게 전지가 되는데 75cm 가로에 세로는 135cm 정도 돼요. 이걸 반 잘라 놓은 게 이 연습지입니다. 연습지가 이 한 묶음이 한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는 크기로 이용하면 이거는 20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반을 잘라서 10호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장 사호를 준비하시고
그 밑 깔곳을 깔판이 필요한데요. 이 깔판은 이렇게 방한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많이 써서 먹물이 비해서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한지, 이 길이 2배입니다. 이게 20호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방한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쓰고 버리시는 소모품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이제 서진이라고 그러는데, 종이를 양쪽에 이렇게 누를 때 쓰는 거예요. 이게 2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있고, 보통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무거운 어떤 다른 걸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서진 혹은 문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글씨를 배울 때 필요로 하는 준비물이들이죠. 관계탕비 비문이 이렇습니다. 비가 이와 같이 비있는데 마모돼서 판독을 할 수 없는 데도 있고요. 글씨 일반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모돼서 모르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선명하게 처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글자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 있고, 미술문화사회 대왕비하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준비할 단계입니다. 오늘은 서예 도구, 그 다음에 토항비에 대한 해설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글씨 쓰는 연습을 들어갈 건데요. 이 도구들 사용법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중복 연습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물을 적당히 붓고 물도 적당히 붓습니다. 이거를 섞어요. 섞는데 붓으로 섞는 것도 있지만 물로 갈아가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농도는 이제 감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내가 몇 번을 얼마나 갈아야 이 농도가 맞더라. 이거를 이제 연습하시면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감으로 적으셔야 돼요. 자, 섞은 다음에 붓으로 이거를 다 적십니다. 붓이 완전히 젖도록 적셔야 돼요. 완전히 적셔야 됩니다. 네, 완전히 적신 다음에 이 붓에 들어있는 문물을 빼면 붓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요. 천천히 목을 한 45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잡고 이렇게 붓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문물을 빼는 겁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물이 빠지면서 붓에 힘이 생겨서 글씨를 쓸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면은 목을 놓고 붓을 넣는데, 저처럼 이렇게 붓을 넣는 게 붓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면 붓이 굴러요. 그래서 호를 이 벼루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안 굴릅니다.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종이 10호짜리를 반을 접습니다. 또 반을 접고요. 또 반을 접어요. 또 접습니다. 끝을 이 넓이만큼 이렇게 접어요.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즐겁게 연습할 종이 준비 상태예요. 붓을 잡는 방법. 이 붓이 사군자 붓이기 때문에 길어요. 이 경우에는 한 중간쯤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붓을 잡는 방법이, 자, 손가락을 이렇게 2개 해서 붙여서 이렇게 잡는 방법. 이거는 손가락이 2개니까 이게 갈고리 형태라고 해서 구라고 그럽니다. 이게 갈고리 구자예요.
이게 두 개니까 쌍구법. 이걸 하나로 잡으면 단구법. 이게 큰 글 쓸 때, 큰 보신 경우에는 쌍구법을 쓰고, 작은 글 쓸 때는 이렇게 연필처럼 한 개로 해서 단구법, 헛단자예요. 단구법.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큰 붓으로 쓰니까 쌍구법을 쓸 거고, 글씨를 쓰는 데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 이처럼 탁자에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탁자에서 쓸 때 우리가 흔히 드는 손을 이렇게 들고 씁니다. 물론 앉아서도 들고 쓰기도 해요. 이럴 때는 자, 손을 공중에 걸었다 그래서 거련자로 써서 현만 팔환자예요. 팔을 걸고 들고 쓴다고. 작은 글씨 쓸 때는 이렇게 팔을 받치고 써요. 이렇게 단구법. 그때는 제완법. 이렇게 받친다 그래서 제완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건 쌍구법의 현안법을 쓰겠습니다. 일단 잡으면은 손 안에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붓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잡은 채 자태로 호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중봉 연습인데, 중봉이 뭐냐? 가운데 중자에다 칼날 봉자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붓끝이 아주 날카롭죠? 이게 칼날처럼 날카롭다고 그래서 이걸 봉이라고 그래요. 최근별에 썼죠? 중봉, 가운데. 중봉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획을 이렇게 가는데, 획을 갈 때 이 붓끝이 획의 중간을 통과하게 돼요. 이렇게요. 중간을. 끝이요. 그래서 중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봉으로 쓰면 어떤 일이냐, 글씨의 양쪽이 매끈하게 나와서 보기가 좋아요. 자, 편봉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평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거하고 매끈하게 나가지가 않죠. 이걸 편봉이라고 그러고 이걸 중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씨 쓰는 연습에서는 중봉법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배서 들어서, 자, 이렇게. 자, 이 호하고 획하고 나란히 평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봉을 연습할 때 하는 거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갈 건데,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여깁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세워서 뒤집어서 갔지요. 한 번 가고 쭉 안 가고 쉬었어요. 또 한 번 쉬었어요. 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했어요. 이건 회봉이에요. 도래자.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안 가고, 한꺼번에 가면은 붓의 힘이 풀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안 가고 쉬운 겁니다. 그걸 3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한 획을 연습하는데, 우리 여기로 했죠. 그 다음에 3번 끊어서 갔죠. 끝에 가서 봉을 되돌렸죠. 회봉. 그러면서 중봉을 했었죠. 중봉. 이 4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지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이 오름은 똑같은데 방향만 달라진 겁니다. 또 하나,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 하나, 아래에서 위로 내려가는 방법 하나, 4가지가 있죠. 붓의 움직임이나 여깁이나 3절이나 회봉 방법은 똑같아요. 그거를 네 가지를 적용해서 만드는 게 바둑판 연습입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했다가 아래로 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둑판이 되죠. 그리고 나서 사각형 연습을 해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각을 댈 때 이것도 마찬가지. 안에 좀 이거는 밖에서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 출발지도 자, 왼쪽에서 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할 수 있고 밑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출발 방법이 위치가 가지가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이 변형된 사각형 연습. 이거는 둘째 번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바랍니다. 자, 이것도 출발지가 자,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지점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선형 방법인데, 이거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붓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 꼬이는 거를 바로 잡아가면서 나선형을 그리는 거예요. 안에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왼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복 연습의 가지수입니다. 이거를 익힌 다음에 글씨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목이 다 준비되고 붓이 준비되면은 이 두 가지는 꼭 한 장 이상씩 연습을 하시고 글씨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중복을 잊지 않게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역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출발지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한 장은 반드시 꼭 연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변형된 사각형이나 거기에서 하실 일이 이겁니다. 이거는 적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미리 그려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갖고 따라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 펴서 세워서 가는 건 같은데 여기 왔어요. 여기서가 이제 문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붓은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손 안에서 세워요. 세워서 그냥 갈 방향으로 눕혀. 이렇게 다시 세워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중봉이 안 됐다 그러면은 되갔다가 다시 하면 중봉이 잡혀요. 이렇게요. 다시 세워서 내려갔다가 세워서 오른쪽으로 가죠. 이게 이제 다 됐잖아요. 근데 먹이 없어요. 이제 먹물이. 그럴 때는 다시 세워서 붓을 뗄 때는 반드시 회봉. 다시 먹물을 집어서는 다시 시작할 때는 역입. 회봉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버릇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회봉.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봉 연습이에요. 모든 글자에 중봉을 적용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 종이 한 장을 연습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봉 연습은 한 단계, 두 단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계를 꼭 거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붓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예요. 이 붓은 반드시 쓰고 나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빨아야 됩니다.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대로 뒀다는 굳어서 못 쓰게 될 분들은 안에서 썩어요. 썩으면 안에서 털들이 빠져서 못 쓰게 돼요. 붓의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드시 맑은 물에 빨아서 그늘에서 말려서 준비를 하셨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 생각할 유, 예석, 비로소 시, 할아버지 조, 나라 이름 추, 클모, 임금왕, 어조서 지 2cm 남기고 접고 이거를 반 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2cm 정도 접으세요. 자, 위에 2cm 남은 것도 접으시고 이렇게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쓸 종이 접는 방법입니다. 8글자요. 하나, 둘, 셋, 넷, 8글자 쓰겠습니다. 생각하려고 신방변을 보통으로 그냥 썼어요. 여기 반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 길게 여기 회봉.
예석. 굵기가 같죠? 비로소 시. 거의 그거 좀 크네요. 입구가 좀 크게 써졌어요. 할아버지 점으로 찍었군요. 저기를 점으로 찍고 이렇게 아주 글씨들이 곱죠. 나라추. 임금왕. 글씨 획들이 그러잖아요. 획들이 일정하잖아요. 어조서 지. 이거는 약간 파쇄를 만들었군요. 생각할 유, 예석, 처음시, 비로소시, 조상조, 나라추, 클모, 임금왕, 어쩌서지. 그렇죠? 예기비나 이런 예서와는 달리 글씨의 굵기들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쁘장하게 거의 정방향으로 장한 글씨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해서처럼 되어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창, 비로소 창이라고도 하죠. 터기, 어조사야, 날출, 스스로자, 북녘북, 그 다음에 산의 부, 나물역, 비로소 창. 약간 빼네요. 턱이. 넓게 했어요.
넓게 했습니다. 약간 파쇄를 썼네요. 이거는 짧게 어조사야 약간 각도를 줘서 그러면서 내리고 빙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여기서는 파쇄처럼 뺐습니다. 탈출 약간 틀어서요. 약간 비스듬하게 썼어요. 스스로 자 이렇게 붙이고 각이 졌군요. 얌전하게 마감을 했어요. 북녘북 조금 길게요. 이건 조금 더 길게. 끝은 약간 굵게 지압이 부. 약간 올라갔습니다. 약간 돌려가면서 파쇄식으로 뺐어요. 간격을 약간 뒀군요. 끊어서 좀 굵게 뺐어요. 굵게 짧게 빼고 이거를 길게 하고 좀 길게 했습니다. 비로소 참 턱이 어조사야 날출 스스로자 북녘북 지압이고 나물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천 임금제 어조사지 자녀자 어미모 무라 맛백 여자 여자여 하늘천 이게 더 길어요. 여기서부터 돌아갔군요. 약간 삐치는 느낌. 이것도 약간 돌아가서 파쇄처럼 빠지는 느낌으로 썼어요. 자, 임금제 평행으로 가고요. 안으로 약간 들어가고 꺾어.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고 또 걸어가서 더 나가서 넓게 그 다음에 중간에서 내렸습니다. 자, 어조사지 점을 찍듯이 하고요. 자, 이게 뒤집어서 쭉 뺀 다음에 그냥 갔어요. 이렇게 자녀자 똑바로 와서 뒤집어서 꺾고 그 다음에 빙 돌아갔군요. 돌아가다가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자녀자 어미모 꺾어서
약간 돌려서 뺐어요. 나가는 둥 마는 둥 점처럼 쓰고 점처럼 찍고 물하 30변을 그냥 점처럼 썼네요. 지금 약간 올리고 저는 많이 올리고 길게 빼고 입구가 둥글둥글하게 썼습니다. 약간 동그랗게요. 끝에 가서 약간 구부렸어요. 맛백 이거는 뒤집어서 그냥 빼는 식으로 썼군요. 끝이 있어요. 쑥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뒤집어서 빼고 쑥 내려가고 여자요. 빙 돌아갔군요. 돌아가서 끝에 가서는 뺐어요. 가늘어 이렇게 가늘었어요. 가늘게. 이 30변들이 마치 점처럼 찍었고 이것들은 그물 짓듯이 벽돌 쌓은 것처럼 했어요. 하늘천 약간 파쇄가 있죠. 임금제, 어조사지, 잔야자, 어미모, 물라, 만백, 여자요. 천재지자, 천재의 자식, 무는 하백의 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